여러분, 우리가 매일 보는 식물들 속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비밀 하나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. 맞아요. 마트에서 보는 씨 없는 수박이나 손바닥만한 딸기, 또 화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품종의 꽃들.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? 이게 그냥 수십 년 동안 끈기 있게 교배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?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연이 숨겨놓은 아주 강력한 진화의 지름길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 비밀의 핵심은 바로 배수성이라는 개념입니다. 보통 우리 같은 동물이나 대부분의 식물은 부모에게서 유전 정보, 그러니까 유전 설계도를 한 세트씩 받아서 총 두 세트를 가지죠. 이걸 이배체라고 해요. 그런데 배수성은 이 설계도 전체를 말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서 세트가 3개, 4개, 심지어 그 이상이 되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말합니다. 유전 정보가 순식간에 2배, 3배로 뻥튀기 되는 셈이죠. 그럼 대체 이 유전 설계도는 어떻게 복제되는 걸까요?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동질 배수성. 이건 한 종 안에서 자기 유전 설계도를 복사해서 2배로 만드는 거예요.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셈이죠.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질 배수성인데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.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종의 유전 설계도를 합쳐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거든요. 여기 비유가 재밌죠. 자동차 설계도랑 보트 설계도를 합쳐서 물에서도 가고 묻에서도 가는 수륙 양용차를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사실 이 이질 배수성은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자연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진화의 동력이었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담배도 알고 보면 아주 오래전에 서로 다른 두 식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자연적인 이질 배수체랍니다. 그렇다면 육중가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? 그 해답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 과정에서 아주 운 좋게 일어나는 실수 혹은 결함에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염색체 수가 줄어들지 않은 생식세포. 이걸 EN 생식세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비밀의 재료입니다. 원래 생식세포, 그러니까 꽃가루나 밑씨 같은 것들은 유전 정보가 딱 절반 N으로 줄어야 정상이거든요. 그런데 아주 가끔, 정말 가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서 유전 정보 전체 EN을 그대로 다 가진 일종의 슈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. 자, 이 특별한 EN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. 감수분열의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제1분열 복귀, 이걸 줄여서 FDR이라고 하고요.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제2분열 복귀, SDR이 있습니다. 아니 어쨌든 실수로 만들어지는 건 똑같은데 FDR이랑 SDR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? 이게 육종가들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. 그 차이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. 자, 먼저 FDR입니다. 표를 한번 보세요. 첫 단계인 감수 1분열에서 실패라고 되어 있죠. 원래 여기서 아빠 염색체, 엄마 염색체가 딱 나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통째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? 부모가 가진 온갖 다양한 유전적 조합, 이걸 전문 용어로 이형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장점들이 거의 그대로 보존된 EN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만약에 어떤 식물이 병에도 강하고 열매도 크고 맛도 좋은 슈퍼스타 부모라고 쳐보세요. 그 부모의 뛰어난 장점들을 자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을 때 바로 이 FDR 방식이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. 그런데 SDR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표를 다시 보시면 감수 1분열은 성공이죠? 여긴 정상적으로 진행돼요. 문제는 그 다음 감수 2분열에서 실패가 일어나는 겁니다. 자기 복제한 염색체가 나뉘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남는 거죠. 그 결과 유전적으로 아주 균일한, 그러니까 동형 접합성이 높은 EN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. FDR은 부모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고요. SDR은 특정 형질을 고정해서 유전적으로 균일한 자손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. 그러니까
육종가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 써야 할 기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자, 그럼 이 과학 원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원과 식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놀라운 결과물들을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이 배수성 육종 기술은 육종가에게 말보다로 초능력을 줬어요. 밀과 호미를 합쳐서 척박한 땅에서도 쑥쑥 자라는 새로운 작물, 트리티케이를 만들었고요. 우리가 여름에 정말 좋아하는 씨 없는 수박, 이것도 배수성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. 이것뿐만이 아니죠. 더 크고 화려한 꽃, 병충해에 더 강한 작물, 새로운 색깔의 식물, 이 모든 게 바로 그 운 좋은 실수 덕분에 가능해진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생명의 설계도에서 일어난 실수가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가장 창의적인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요. 그리고 이 현상은 자연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어요. 여기 예쁜 앵초꽃들을 좀 보세요. 다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유전 설계도의 개수가 제각각입니다. 기본인 2배체부터 2배인 4배체, 3배인 6배체, 심지어 4배인 8배체까지. 자연 스스로가 이렇게 다양한 배수성을 만들어내면서 진화해 온 거예요. 사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있는 꽃피는 식물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이런 배수체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. 절반 이상이요? 네, 그러니까 배수성은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드문 돌연변이가 절대 아닙니다. 식물 세계의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핵심적인 진화 엔진이고 또 우리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현대 농업의 가장 중요한 기반 기술 중 하나인 거죠. 자, 이제 다음에 정원에 가시거나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꽃, 풍성한 채소와 과일들이 어쩌면 유전 설계도를 통째로 복제해서 탄생한 변장한 슈퍼식물일지도 모릅니다.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?